안녕하십니까. 엠스타코리아 당산동 레드불 강프로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아주 시퍼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투자자분들께서는 시장 대응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간 뉴욕 증시는 크게 변동성을 보이지 않은 채로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한 반면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 특히 코스닥 시장은 끝내 진 바닥을 확인하려는 모습으로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또 120일 장기 이평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시총이 높았던 그 삼성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역시 장 후반 흘러내리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2020년 10월 26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16.90포인트 마이너스 0.72% 하락하면서 2343.9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187억, 1093억 순매도한 반면 기관이 다행히도 2436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가 많이 빠지는 것을 좀 방어를 해준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요. 코스닥은 전장 대비 29.96포인트 3.71%나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778.0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수급상으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335억, 1448억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1644억 원 또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또 견인을 했습니다. 환율은 0.46%, 5.2원 하락하면서 1127.7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환율이 드디어 1102자를 또 그려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지수 차트 보시면서 잠깐 기술적인 부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이 작은 노란색 박스권 안에서 약 2400선에서 2320선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뭐 지금 이평선들이 좀 결집을 하면서 이제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또 장 초반에 강보합으로 0.24% 강세로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장중에 또 오름폭을 좀 키우기는 했지만 또 장 후반에 좀 흘러내리면서 이런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또 금요일 밑꼬리 달았던 그 부근에서 좀 마감을 하면서 그래도 계속 박스권 등락 횡보 구간을 연출하고 있다. 그래서 분봉상 보시면 상대적으로 아침에 좀 강하게 출발을 했다가 하락을 했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줬다가 오후에는 조금씩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그래도 잘 버텨내줬는데 장 후반에 2시 30분 이후로 이렇게 좀 강하게 흘러내리면서 저가 부근에서 마감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매를 굳이 하실 분들은 코스피 위주로 매매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가 코스피 위주로 좀 구성이 돼 있으신 분들은 오늘 좀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은 결국에는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결국 오늘 800선을 깨트리면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마감 브리핑 해드릴 때 좀 조정을 좀 세게 받으면 780선 정도까지 782포인트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드디어 120일 장기 이평선까지 이탈하면서 오늘 778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전 저점은 충분히 이탈을 했고요. 요때 8월달 우리가 급락이 나왔던 요 조정 구간에서 아래꼬리 달고 반등을 해줬던 61선 부근이 그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 여기 지금 더 열려있는 부분까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약 770포인트 770포인트에서는 반드시 저점을 좀 잡아주고 충분히 지금도 저가 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요 정도 자리에서는 단기 저점을 좀 확인을 하고 진바닥을 좀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 구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지지선들을 이탈을 시켰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서 지지선은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겠죠. 저항라인 매물대를 강하게 수급과 함께 또 특별한 테마라든지 주도해 가는 그런 섹터 테마주들이 이끌어 준다면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770선이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래도 일부 비중 축소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분석 짧게 맞춰 드리고요. 오늘 주요 이슈 및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내용을 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어제 오전에 속보로 나왔던 것 같은데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주들의 또 좀 강세가 나타났는데, 이건희 회장이 2014년도 5월 달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나서 약 6년 5개월 만에 나이가 78세였나요? 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좀 상속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평가액에 대한 상속세만 해도 무려 10조 원 이상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배당을 늘린다거나 일부 좀 상속받을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어서 관련 그룹주들의 우선주와 또 보통주들의 급등이 연출됐습니다. 이부진 사장이 이끌고 있는 호텔 신라가 지분 상속 과정에서 삼성 계열사 간의 지분 교환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면서 호텔 신라 우선주가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배당 확대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삼성물산 우 B가 또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삼성물산도 오늘 종가 기준 13%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개월이라는 그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상속세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예전에 한진칼 관련해서 그런 급등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듯이 또 삼성그룹주들의 움직임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오늘 그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동생인 이계연 씨가 삼부토건의 사장으로 선임이 되면서 관련주들 또 강하게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계연 씨와 관련돼서는 이낙연 당대표 최고 대장주였던 남선알미늄 있죠? 남선알미늄이 SN그룹의 관계사이기 때문에 이계연 씨가 전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 대장주로 남선알미늄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삼부토건이 최근에 예전 남선알미늄과 같은 흐름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휴림로봇이라는 종목이 금요일 날에도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가격 조정을 받다가 금요일날 또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와 관련해서 또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추가적인 이슈로 삼부토건이 상승을 하면서 휴림로봇이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또 한 번 2연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또 이렇게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좀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또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세 번째 이슈로 또 윤석열 관련주가 오늘 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국정감사 할 때도 임기 이후에 대한 임기가 이제 내년 7월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뭐 정치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치 뭐 출마할 의사가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거기서 딱 잘라서 지금은 뭐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때까지 임기 마치고 나서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 출마설도 또 받아들인, 시장에서 정치 출마설로 받아들이면서 윤석열 관련주가 오늘 또 한 번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상한가를 달성했던 서현 탑메탈이 오늘 장중 상한가 달성했고, 종가에는 좀 빠지면서, 동시효과에 좀 빠지면서 27% 정도 마감을 했고요. 서현 또 덕성 우선주 같은 그런 관련주들이 장중에 또 급등을 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오늘 장 급등주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첫 번째로 호텔신라 우선주입니다. 뭐 우선주는 당연히 배당 메리트도 있고, 요거는
가장 강력하게 오늘 점 상한가로 바로 시작하자마자 마감을 해버렸고요. 삼성물산 우선주도 오늘 시작은 점 상한가로 시작을 했다가 좀 풀렸다가 결국에는 다시 아랫꼬리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또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보통주죠. 본주도 오늘 음봉이지만 가격은 13% 상승하면서 11만 8천원,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실렸어요. 그렇죠?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런 삼성그룹 계열사를 제외하고 삼성과 관련된 종목들도 좀 상승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남전자도 생뚱맞게 오늘 2,600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아남전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그 하만카돈을 인수하면서 관련된 그런 이슈로도 이렇게 움직임이 잘 나타나는 종목이고, 오늘 이렇게 바닥권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굉장히 근래에 들어서는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실렸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로 또 멀티캠퍼스라는 종목도 삼성그룹에서 하는 그 온라인 교육 관련주로 오늘 장중에는 멀티캠퍼스 상한가까지 달성을 했다가 좀 많이 빠지면서 윗꼬리 달고 여기 좀 13% 정도 마감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낙연 관련주 삼부토건 이계현씨 관련주죠. 그래서 삼부토건이 계속해서 남선알미늄이 급등했던 시점과 비슷한 그런 차트를 만들면서 오늘 또 한 번 급등을 했습니다. 거래대금 2천억, 2,100억 정도 실리면서 계속 상승세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요 종목은 1차 파동이 나온 이후에 일부 조정, 짧은 조정 이후 2차 파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웬만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좀 대응하시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관련주로 또 휴림로봇이죠. 차라리 보시려면 휴림로봇이 지금 2연상에 가기는 했지만 오늘 상한가가 터지긴 했는데, 물론 짧은 구간에서 상한가가 들어가서 거래대금은 금요일보다 좀 많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긴 가격 조정 구간에 이런 정도의 지금 상한가가 나왔고, 내일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서 요 정도의 또 박스권을 전고점을 돌파를 어떻게 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관심주로 편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시장이 지금 안 좋고 주도하는 그런 테마주, 주도 섹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서현 탑메탈, 이거는 윤석열 관련주죠. 그래서 금요일날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 오늘 거래 대금이 더 실렸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강한 종목의 특성을 보이고 있고, 금요일날 880억, 오늘 960억 정도 거래가 되면서 이런 박스권을, 갇혀있던 박스권을 완벽하게 돌파하면서 지금 신고가 영역인가요?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52주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전통적인 윤석열 관련주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서현,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보다 좀 거래 대금 좀 실리면서 1,550억 정도 매물, 그리고 요거는 지금 조정 구간에서 이런 박스권을 또 돌파를 했죠. 그렇죠? 이런 아래권에서 박스권을 돌파한 그런 거래가 실리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차 파동이 진행됐죠. 1차, 2차 파동 이후에 조정 구간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3차 파동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지금 어쨌거나 저쨌거나 야당에서 밀 수 있는 그런 야당 대권 후보에서는 1등 인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년까지도 충분히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재미가 없을 때 정치 테마주들의 수급이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래서 관심주로 보시다가 약 9,000원 정도, 9,000원 초반대 정도에서 지지라인이 잘 형성된다면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힘든 하루이셨을 텐데요. 이번 달 지금 13일부터 기준으로 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종가 기준
마이너스 11% 정도 지금 지수 조정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코스닥 위주로 종목 편성이 많이 되어 있으시다면 계좌 평가 수익률이 아마도 계좌 수익률이 약 15%에서 마이너스 20% 정도까지도 되어 있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이미 손절 시점은 지나셨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 주 미국 대선 전 지금 마지막 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또 충분히 크게 발생이 될 수 있고 이후에를 또 살펴보자면 추가 부양책도 나올 수 있고 백신이나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그런 이슈가 또 나오면서 시장이 또 강하게 한번 돌려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또다시 증시의 회복 기간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너무 낙심들 하지 마시고 테마와 시장 이슈, 재료 등이 좀 살아있는 종목을 갖고 계시다면 종목 잘 체크하시면서 반등권에서 또 매도 타이밍 줄 때 잘 현금화 하시면서 신규로 포트를 구성하면서 매매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0월 26일 힘든 시장 모두들 고생하셨고 오늘 마감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힘들 내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